전국의 강들이 지금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답니다. 가장 심한 곳은 낙동강인데요. 현재 녹조 관심경보 내려진 상황이고 달성보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5급수로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녹조 라떼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골프장 잔디를 깔아놓은 듯한 사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심각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원인을 놓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예, 원인을 찾아야 대책도 마련하겠죠. 오늘 짧은 토론 준비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보죠. 먼저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의 정상만 교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인제대 토목도시공학부의 박재현 교수님도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 교수님. 아니, 박 교수님, 지금 심각하다는데 그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인가요? 방금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그 녹조 수준이 그냥 푸른 빛 정도가 아니고요. 예. 거의 이게 쌓여가지고 지금 그 곤죽이라 그러죠. 끈적끈적하게 곤죽이 돼 있고 그 곤죽된 것도 예. 옆으로 밀려가지고 예. 덩어리져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전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녹조 라떼 얘기를 하면서 예. 우리 녹조 라떼 그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다가 이렇게 담아놓은 걸 보실 텐데. 맞아요. 요즘 비교하면 녹조 라떼보다 더 새파랗거든요. 곤죽이 됐어요, 곤죽? 예. 와.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썩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낙동강 하류쪽. 예. 이게 또 물고기가 갑자기 수천 마리가 또 폐사하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심각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보이는 거니까요, 눈에. 문제는 왜 이렇게 됐느냐, 원인인데 이 원인을 두고는 두 교수님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정상만 교수님. 네. 정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심각한 상황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녹조 원인을 갖다가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첫째로는 뭐 지류에서 들어오는 부유물, 뭐 특히 질소 인해 문제냐.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느끼듯이 폭염으로 인해서 수온이 상승해서 생기는 문제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가뭄이나 강수량으로 인해서 수량이 감소해서 생기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지금 하나 보나댐처럼 예. 보로 인해서 뭐 유속 저하로 인해서 생기냐. 예. 이렇게 이제 4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는 관점에 따라 이제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지류에서 들어오는 오폐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의 그 가정을 갖고 있다가, 지금처럼 우리가 뭐 폭염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크게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뭐 이런 4가지 중에서, 아직까지 뭐 과학적으로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내미는 건 없으니까, 유속의 저하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류에서 그러니까 오폐수들이 들어와 있다가, 막 이제 네. 온도가 올라가니까 우리의 지금 기후가 뭐 아열대 기온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니까 상승작용을 한 거다, 두 가지가 합쳐져서 네.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 말씀이세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보통 이제 조류에 대해서는 사실 이 남쪽 같은 경우는요, 낙동강 남쪽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하구뚝 건설 이후에 녹조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녹조에 관한 연구들을 했고요. 거기에서 아까 정상만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그 특히 이제 4가지의 요소들, 물의 그 온도라든지 영양분이라든지 유속이라든지 이 광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인자라는 건 다 밝혀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4대강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낙동강 하구뚝 인근에 몇 번씩 이렇게 발생을 했었는데 요즘은 상시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금 온도가 여름이라 요즘 폭염이 심해서 그래서 발생한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녹조가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발생했거든요. 12월 달이면은 날씨가 시원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을 지나서 겨울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녹조가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그 얘기는 이게 지금 수온, 폭염에 의해서 수온이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한 이유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유속의 문제다라는 거죠. 유속 문제. 이제
예, 특히 이제 유속이 표면 온도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햇빛이 내리쬐면은 표면의 온도가 더 급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6월 달에, 6월 달하고 7월 달에 가서 이렇게 온도를 재보면은, 6월 달만 하더라도 표면 온도가, 햇빛이 내리쬐지 않을 때는, 28도, 26도 이렇게 되다가. 6월 달에? 예, 햇빛이 내리쬐면은 30도 넘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수심이 내려가는 데로 가면은 거의 10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표층의 온도가 바닥에 비해서 거의 10도 이상 높다라는 얘기가. 아니 지금 6월 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6월 달에 상층은 그러니까 저 28도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상류는 하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그러면 10도 차이면 38도가 된단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죠. 바닥은 더 낮다는 얘기죠. 10도 많은 데는 10도가 나고 적은 데는 한 7도 정도 그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상류 하류가 아니고요. 물의 표층과 심층. 같은 지점에서 같은 표층이냐 더 밑으로 올라가느냐. 그렇게 그런 차이가. 알겠습니다. 4대강 때문이다. 보로 인해서 유속 흐름이 느려지면서 생긴 문제다.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이세요. 정상만 교수님, 이게 그러니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닌 4대강 사업이 최대 원인이라고 우리 박 교수님은 보시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4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기술적인 조사와 분석을 해서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그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검증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4대강 설치를 가지고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4대강 설치 이전에도 녹조는 발생을 했고 또 보호 설치로 인해서 뭐 좀 더 부과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2000년대 이후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나라에서 녹조가 빈발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크게 자연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무슨 말만 나오면 녹조만 나오면 4대강 하지 말아라. 그 전에도 사업 전에도 녹조는 있었다. 그렇죠. 당연하고 지금 이제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 기후 변화가 큰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기후 변화는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도시화 부분 때문에 토지 이용이 이제 변화한다든지 또 우리가 토지 이용 변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유출이 굉장히 증가를 하잖아요. 갑자기 비가 내려오면은. 그래서 비점 오염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질소인을 갖고 오잖아요. 그것이 지로에서부터 계속 유입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너무 사회형 본류에 대해서만 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천에 들어오는 질소인의 양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이거 무슨 녹조가 나타나기만 하면 4대강 얘기를 하느냐. 박 교수님. 무슨 녹조만 나타나면 4대강 얘기냐. 이건 4대강 사업 전에도 녹조가 있었고 기후로 인한 뭐 이런 것들 지천으로 인한 원인이 훨씬 크다라는 주장이세요. 정 교수님은.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짧게 부탁드립니다. 핵심을. 첫 번째 이제 오염원 문제인데 오염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4조 이상을 들여가지고 유입 오염원에 대한 기초시설 공사들을 해가지고 유입 오염량은 줄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럼에도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4대강 이전보다 지금은 오염원 양이 줄으면 줄었지 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4대강 사업이 완료된 게 2012년인데 13년도에는 낙동강에는 녹조가 3개월, 14년에는 5개월, 15년, 작년에는 녹조가 6개월 동안 계속 피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6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올해는 5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게 날씨가 갈수록 더 더워져서 그런 건 아니냐? 뭐 이제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2013년, 14년, 15년은 선선했습니다. 13년은 좀 더웠죠. 14년, 15년은 선선했습니다. 그렇게 덥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서 그렇다.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14년이나 이럴 때는 안 생겨야 되는 거죠. 안 생겼어야 된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후 때문이라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대강 사업 전에도 녹조가 있었는데 지금 왜 그것 때문에
호들갑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전에는 일부 지역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낙동강을 보면은 낙동강은 상류에서 저 위에 있는 상주보, 낙담보까지 다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 며칠 전에 그 자료만 보더라도 낙담보도 벌써 관심 단계 들어갔습니다. 벌써 관심 단계. 상주보도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상주보, 낙담보는 맨 위에 8개 보 중에 맨 위에 있는 보였고 관심 단계는 올해부터 그 환경부가 기준을 상승시켰습니다. 작년까지는 500개 이상이면은 그 조류 개수가 500개 이상이면은 관심 단계였는데 올해는 1000개를 넘어가야 관심 단계로 만들어놨거든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상주 낙담보까지 발생하고 있다.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규모로 확산되어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4대강 때문에 그렇다라고 확신하시는 박재현 교수님과 이거는 날씨 쪽이 크다. 이건 이재호 의원도 4대강 전도사라고 불리는 이재호 의원도 같은 정 교수님과 같은 주장이시던데 기후 변화가 급격하기 때문에 워낙 날씨가 오르기 때문에 이 수온 상승이 주된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는 이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결국 대안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에 대한 문제인데 박 교수님, 그럼 이게 4대강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면 어떻게 뭐 사업을 물러야 됩니까? 보를 허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해결책으로? 지금 이제 뭐 보를 허물겠다 그러면은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면 4대강 사업 왜 했냐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요. 지금 녹조가 발생하는 거의 가장 큰 원인은 유속의 저하입니다. 그거가 대규모 준설과 보호경설 때문에 발생한 결과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녹조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면은 유속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물이 빨리 흐를 수 있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수심을 낮춰야 된다는 거죠. 수심을 낮추고 하면은 수심을 낮추면은 흐르는 물의 속도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라도 수문을 열어서 수심을 낮춰야 된다. 수심을 지금보다 배 이상 낮추어서 유속을 빠르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문을 열어서 물의 속도를 좀 빠르게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시급한 대책. 정상만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 해결책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기체가 되면은 유속이 저하되면은 문제의 일부분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뭐 기후 변화 때문만 이렇다 이런 부분이 되는지 안 그러면 정말로 아까 얘기한 폭염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 그러면 우리가 기류의 영양물질이라 되는지 이렇게 한 가지 부분에 의해서 이런 요인이 발생을 하는지 안 그러면 기후 변화나 인적 요인에 의해서 둘 다 복합적인지 이런 데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접근은 전혀 하지를 않고 일이 생기면 홍수도 4대강 때문이다. 또 가뭄도 4대강 때문에 아무 역할을 못한다. 녹조도 4대강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이렇게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한 가지인지 복합적인 부분인지 여기에 대한 요인을 분석을 하고 만일 인적 요인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토지 이용의 변화 또는 영양염류를 덜 들어오게 하는 또 비점 오염원에 대한 감소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적 요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취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계획을 짜서. 기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가뭄이라든지 폭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뭄은 물량을 확보를 해놓은 방향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 지금 당장 그런 보문 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세요? 그 원인을 정확히 찾을 때까지? 그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비상대책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상 상황에 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수문 열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완전한 처방책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처방책은 될 수 없죠. 저 시간이 얼마 없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정리 멘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박 교수님, 두 분 다 빨리 보문 열어서 유속 흐르게 하자는 건 동의하셨어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를 허무는 쪽으로도 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낙동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는 결국에 보호 허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정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장기적으로? 동의할 수 없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보호 사업이라는 게 어떤 목적이 있었잖아요. 용수 확보, 그다음에 친수 환경 조성, 생태 보호 뭐 이런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장점 부분이 있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처럼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적조 같은 것도 실제로 이제 적조가 있으면 이걸 갱감시키고 뭐 지금 보니까 중소기업에도 오늘 보니까 뭐 만든 것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발전을 시켜서 그 해결책을 내놓고 완전히 처음에는 그것도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갖다 가지고 우리 녹조 제거에 쓰고 그다음에는 해외도 수출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 거지 모든 게 문제만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후무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자, 이제 원인에 대한 이야기와 시급한 당장의 대책까지는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볼을 허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은 또 한 번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4대강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화두를 던져드렸습니다. 두 분의 교수 만났습니다.